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자. 봅시다. 문법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우진, 문법이 뭐다? 그렇죠.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다. 우진 다시. 문장이라는 것은 뭐다?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동사의 왼쪽엔 누가 나온다? 주어가 나온다.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데 몇 번씩? 반드시 한 번씩만 쓴다. 주어 동사는 반드시 한 번씩만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후진 다시. 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두 가지예요? 생각나는 거. 동작 동사, 상태 동사. 오케이, 좋아요. 진행 시제가 되냐 안 되냐 그런 차이였었고요. 또, 그러니까 의문문을 만들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였었고요. 또, 중요한 건 자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자동사라는 것이 있고 타동사라는 것이 이렇게 있더라. 자동사랑 타동사의 차이는 목적어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목적어가 있으면 그걸 타동사라고 하고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으면 자동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한번 또. 그렇죠. 동사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완전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불완전 동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더라. 불완전 동사 뒤에 뭐가 나온다? 보어가 나온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쯤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 이야기, 요 이야기를 정리하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에 동사라고 하는 녀석, 동사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이, 동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왼쪽에 반드시 뭐가 있다? 그 왼쪽에 행위자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왼쪽에 행위자가 있어야 되고, 그 뒤에는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동사라는 녀석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정우, 여기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이 세 가지잖아. 어떻게 세 가지야? 그리고 수죠. 수, 시제, 태. 수와 시제와 태. 이 세 가지가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정우,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시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됐죠? 시제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동사고요.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다? 가짜 동사. 그 가짜 동사를 뭐라 불러? 준동사라고 하죠. 이런 애를 준동사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준우, 준동사의 정의가 뭐였죠? 준동사란? 이게 기억나죠? 세준아, 준동사란? 스탬프 제 시험 보고 가세요. 반드시. 준동사란, 예리, 준동사란? 그렇죠. 두 가지죠.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는 못한다? 동사의 역할은 할 수 없다. 이게 준동사였죠. 그럼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거?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동사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동사의 성질이 바로 이거죠. 이거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사의 역할을 못한다. 동사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말은, 동사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것은 시제를 나타낼 수 없다라는 의미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죠. 동사의 역할을 못하는데 그거 왜 씁니까? 준동사라는 것을 왜 사용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동사의 역할이 아니라 다른 역할, 동사의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다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형용사, 마지막으로 부사. 즉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귀결할 수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준동사라는 거 하는 것은 세 가지.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재현, 명사의 역할을 하는 준동사 누구? to라고 하는 녀석이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 ing라고 하는 것도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재현 누구?
투부정사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또 한 가지 ing라고 하는 것도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었죠.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안 배우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PP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도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럼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재현 부사 역할을 하는 거 누구? 마찬가지로 to라고 하는 것은 부사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ing도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건 뭐다? 분사구문.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갖더라. 이런 모습을. 근데 얘는 이제 하는 역할에 따라서 분류한 거고요. 역할에 따라서 분류한 거고 이 녀석 자체, 준동사들을 따로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라고 했죠. 어떻게? 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분사. 이렇게 있더라. 인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5번째 수업인데요. 이제까지 쭉 수업했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첫 시간에 공부한 게 어떤 거예요? 여기죠. 문법이라는 거, 그리고 문장이라는 거. 이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시제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 태를 이야기했고요. 진짜 동사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으니까 가짜 동사 쪽으로 온 거고요. 가짜 동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부정사를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건 바로 부정사라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법이 전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개별적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전부 다 떨어져 있지 않다고요. 이 문법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부 다 어떤 문법들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오늘 배우고 있는 문법이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떤 흐름에서 나오냐를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문법 이해가 되고 써먹을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 발짝만 더 나가 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부정사라고 했었는데 부정사. 서연아, 부정사가 뭐였죠? 부정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사란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정할 수 없는 거. 이게 중요하죠.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다가 있었는데 서연 다시 두 가지를 정할 수 없었죠. 어떤 거요? 첫 번째로는 두 가지를 정할 수 없죠. 첫 번째 시제를 정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위치를 정할 수 없다 그랬죠. 위치를 정할 수 없다라는 거, 품사를 정할 수 없다 이 뜻이었죠. 정할 수 없으니까 세 가지가 된다고 그랬고요. 세 가지가 명사, 형용사, 부사였고요. 됐죠?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됐죠? 여기까지. 근데 이제 명사에서 또 확장되고 형용사에서 확장되고 부사에서 확장되고 쭉쭉쭉 나가는 거죠. 이게 듣고 나서 아 맞다 저거 들어봤어.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알겠죠? 들어봤어는 아무 의미 없어요. 오케이? 잘 봐봐. 이게 너희가 이제 학년이 2학년 올라가거나 3학년 올라가거나 대부분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인데 잘 생각해봐. 지금 정도 문법을 공부할 때 중3 되잖아요. 지금 문법 공부하면 자 오늘 우리가 동명사를 배울 거야. 이 동명사 배울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쓰는 데까지 머릿속에 다 있어서 적을 수 있어야죠. 언제까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짓이라니까. 전교 꼴등도 들어봤어. 잠결에라도 들어봤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의미 없다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동명사라고 하면 쭉 스토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전부 다.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진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듭 말했잖아. 내년엔 너희가 문법을 안 들어야 돼요. 이 중3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올 여름부터라도 중3들은 올 여름부터라도 문법은 안 해야지. 올 여름에 무슨 문법을 하고 있어. 중3 여름방학이 무슨 문법이야. 이미 끝났어야죠. 그때는 수능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된다니까. 응?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넋놓고 그냥 그냥 저런 거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답 못하는 게 있으면 반성해야죠. 어떻게 대답 못하는 게 당연한가. 대답 못하는 게 어떻게 당연하고 이게 그냥 앞으로 하면 되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좀 쓴소리를 하자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들어본 적 있다? 안 돼요. 그건 곤란해요. 아시겠죠? 자, 정신들 차리시고 지금 마지막 기회라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너희가 문법 하는 마지막이야. 왜 계속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보세요. 자, 오늘 하고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쭉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동명사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동명사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죠. 이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라는 것은요. 뭐라고 하냐면 gerund라고 해요. 이게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를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문법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문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정의를 먼저 내려야 돼요. 그거, 이거. 그건 이거야 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셔야 그래야만 다음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보세요. 동명사에 대한 정의. 지민, 동명사가 뭐예요? 동명사의 정의가 뭐야?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어. 명사예요. 잠깐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지?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역할을 못 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딱 여기죠. 요걸 그대로 말로 옮기면 되는 거죠. 요거 그대로. 준동사니까 동사의 성질이 있고 동사의 역할을 못 한다. 동사의 역할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 동명사는 하필이면 누구? 명사의 역할을 한다. 이건 거잖아요. 동명사에 대한 정의는 아주 간단하게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의 역할을 한다.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명사의 역할을 한다. 이게 동명사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죠. 됐어요? 그러면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 동사의 성질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얘기예요. 이 녀석 잠깐만.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대요. 그럼 동명사도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동명사도 행위자가 있다는 뜻이죠. 이런 거 뭐라 불러요? 가짜 동사의 행위자. 의미상주어라 부르죠. 얘도 뒤에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대요. 플러스 알파 자리에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목적어 또는 보어 또는 부사잖아요. 그럼 목적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목적어를 그냥 쓸 거냐? 아니면 앞에다 쓸 거냐? 뭐, 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동명사에서도요. 오케이?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야지 머릿속에 들어오죠. 너희가 정리하죠, 머릿속으로. 알겠죠? 가봅시다. 동명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런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의, 명사의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한다. 자, 중요한 거 이거죠. 태준, 명사의 역할은 세 가지죠. 어디요? 맞아요. 그럼 주목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공부할 순서는요. 우리는 오늘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뭐? 주어 자리에 대해서. 두 번째, 목적어 자리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보어 자리에 대해서. 네 번째, 기타. 우리가 공부할 건 딱 요만큼이에요. 동명사라는 것과 관련해서 공부할 건 딱 요거밖에 없어요. 됐죠? 이렇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이거 목적어라고 목적어 있었네. 목적어 자리, 그리고 보어 자리, 그리고 기타 추가적인 이야기들. 요게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동명사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주어 자리죠. 주어.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주어 자리 나온다. 얘가 무슨 뜻이냐면 동명사라고 하는 녀석, 즉 다시 말해서 동사 원형에 ing를 쓰고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이 녀석. 이 녀석 뒤에 얘가 주어 자리 나온다는 거니까 이 뒤에 뭘 쓰겠다? 이 뒤에다가 동사를 쓰겠다.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양이. 그런데 이런 모양이 됐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딱 이거밖에 없죠. 얘는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 한다? 얘는 단수로 취급한다.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동명사가 주어 자리 나왔을 때는 단수 취급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만 쓰지 말고 영작을 하나만 해봅시다. 실제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면 독서를 하는 것은 당신에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독서하는 것은 당신한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자고요. 그런데 문장을 이렇게 써볼 건데 영작을 할 때는 항상 뭐 어떤 거? 한글 문장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라, 정우야. 딴 생각하지 말고. 그죠? 한글 문장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독서를 하는 것은이라고 해서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죠. 은, 는, 이, 가. 얘가 주어가 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당신에게 가로 묶어 주시고 좋다.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냥 문장을 써보니까 좋다. 이걸 먼저 쓰자고요. 동사. 굿이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문장을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얘는 동사다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 형용사가 되는 거잖아. 그럼 동사를 써야겠죠. 쓸 동사가 없죠. 제일 만만한 동사가 바로 비동사죠. 그래서 be good 이걸 써주시고요. 근데 주어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주어 자리에 지금 독서를 하는 것, 자 read 한 다음에 books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read books 됐죠? 그런데 여기 좋다 현재 시제니까 이거는 뭘로 바꾸자? 얘는 is라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근데 이렇게 문장을 다 완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문장 맞는 문장, 틀린 문장, 틀린 문장. 왜냐하면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주어랑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몇 번씩? 한 번씩만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있었잖아. 한 번씩만 쓴다. 이렇게. 그럼 여기 동사가 한 번 있는데 동사가 또 나왔잖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이야기 잘 들으세요. 동사의 왼쪽 누구 자리다? 여기가 주어 자리다. 주어 자리인데
주어 자리에 뭘 써야 된다? 주어 자리에는 명사를 써야 된다. 근데 그 명사가 나와야 될 자리에 명사 자리에 뭐가 나왔다? 동사가 나왔다. 그럼 동사라고 하는 것을 뭘로 바꿔라? 명사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라. 동사를 명사로 바꿔라. 동사를 명사로 바꿔라. 이거죠. 동사를 명사로 바꿔라.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to라는 형태를 쓰면 되고요. 두 번째는 ing라는 형태를 쓰면 되는 거다. to 그리고 ing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죠. 됐죠? 그러니 사실은 여기서 read라는 형태는 어떻게 바꾸면 된다라? to read books 도 되고요. reading books라는 형태도 가능한 거죠. 두 가지가 다 됩니다. 다 가능해요.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books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 books라는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면 얘는 뭐다? 플러스 알파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알파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실제로 중요한 것은 뭐다? 여기다. 그럼 얘는 셀 수 있다 없다? 얘는 이 부분, 얘는 셀 수 없다. 셀 수 없으니까 어떻게 취급한다? 얘는 무조건 단수로 취급을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죠? 사실은 이제 길게 이야기했지만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 어떤 거? 단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이것만 중요한 거죠. 근데 한 가지만 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논리는 어떤 것이냐면 왜 동명사를 사용합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결국에 명사 자리에 동사가 튀어나와서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다. 오케이?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다. 잠깐만. 조금만 더 확장해 볼까요? 그럼 얘네들은 뭘까요? 얘네들은 형용사 자리에 동사가 나온 거죠.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다. 부사 자리에 동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동사를 부사로 바꾼 거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준동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됐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주어 자리에 대해서는 요거 한 가지.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 목적어. 목적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요. 목적어라는 것이 있잖아.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진. 진우. 목적어라고 하는 게 준우구나. 준우. 목적어라고 하는 것에 목적어라는 것의 위치가 어디예요? 목적어 어디 나와요? 응? 어떤 동사 뒤에? 목적어는 타동사 뒤에. 오케이? 막연하게 동사 뒤는 아니죠. 오케이? 그러니까 타동사 뒤에가 목적어 자리죠. 준 한 가지 더. 목적어 또 어디에 나오죠?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준 어디에? 목적어가 어디 나와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또 예리 어디에? 전치사 뒤에. 타동사와 전치사 뒤가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어떤 순서대로 갈 거냐면 첫 번째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를 하나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타동사가 있죠. 타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지민, 타동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민 다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뭐라고요? 명사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자리에 명사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명사가 나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명사가 나와야 될 그 자리에 명사가 아니라 뭘 썼다? 동사를 사용했다고요. 그럼 동사를 뭘로 바꿔라? 명사로 바꿔라. 했던 이야기죠.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 어떻게? 첫 번째는 투부정사라는 녀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ing, 동명사의 모습으로 바꿔주면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아하, 결국에 어떤 타동사 뒤에는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이야기고 어떤 타동사 뒤에는 동명사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죠. 어떤 타동사 뒤에는 투부정사가, 어떤 타동사 뒤에는 동명사가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라고요. 됐죠? 이렇게. 그러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쳐야 될지 아니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쳐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잖아. 그 결정을 누가 한다? 절대적으로 타동사가 한다. 이 동사가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외웠던 것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 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 이렇게 나눠졌었던 거죠. 예리 불러볼까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want가 나왔으니까 hope, wish
expect 전부 다 하나 그리고요. 맙소사. 정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요? 이게 이런 게 있다. 동명사 부분은요. 부정사 부분은 투부정사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해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이해해야 되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동명사는 이해해야 되는 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기본 논리 자체가 그냥 명사니까. 거기 지금 필기할 때 그 보면은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보면 우측 상단에 뭐라 써 있어요? 우측 상단에 보면 결국에는 명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결국엔 명사. 그러니까 사실은 동명사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명사예요.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끝이야 이게. 이해해야 될 이야기는 별로 없다고요. 다만 동명사가 좀 까다로운 이유는요. 암기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암기가 되게 많은 부분이에요. 동명사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단어도 내가 암기한 단어는 되게 쉽잖아요. 암기하지 않은 단어는 어렵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암기해 두시면 동명사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아주 쉽게 풀 수 있고요. 이걸 암기해 두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진짜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게을러서 어려워지는 거잖아. 그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want, hope, wish, expect 그런 다음에 지민 뭐라고요? plan 그리고 promise 또 여기 D 써놨는데 여기 써놨는데 decide 오케이? would like want랑 똑같은 거니까 또 뭐 있어요? choose 이런 애들이 있죠. 뭐 agree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고요. 됐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군요. 지민. 어머나. 서연아.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가 뭐 있죠? 그렇지. enjoy. 그리고 finish. 그리고 avoid. 그리고 mind. give up. enjoy, finish, mind, give up, avoid 이런 단어도 있죠. put off. put off라는 단어는요. 뒤로 미루다, 연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 꼭 적어놓으세요. suggest 그리고 consider. suggest나 consider 이란 단어도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목적으로 취할 때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흥미로운 거 stop 이란 단어가 여기 있는 겁니다. stop은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얘네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근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아이들이잖아요. 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아이들을 보니까 이게 각각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잘 이해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네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런 동사들 뒤에 설명 이런 동사들 또는 이런 동사들 뒤에 명사가 나오면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그냥 이 뒤에 명사 썼어? 끝이야. 그냥 괜찮아요. 명사 쓰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동사 뒤에 동사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동사 뒤에 동사가. 그럼 동사를 그냥 쓸 수 없잖아요. 동사 뒤에 어떻게 동사를 써? 말이 안 되죠. 그럴 때 이 동사를 이때는 to를 써주고 이런 동사들 뒤에는 to를 쓰는 거고 이런 동사들 뒤에 동사가 나오면 얘를 ing로 바꾸자.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알겠죠? 이 동사들의 종류라는 것은.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want나 decide, hope, plan, promise, choose 이런 단어들 뒤엔 to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얘네들은 전부 다 언제적 일이야? 앞으로 해야 될 거죠.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거잖아.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라는 것 자체가 어떤 느낌이 있다? 투부정사라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다. 투부정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다 라고 이미 상정을 해놓고 가자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한번 또 가보죠. 어떤 애들은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고요. 어떤 애들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애들은 둘 다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to가 나오건 ing가
그 ing가 나오건 둘 다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둘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녀석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의미 차이가 있는 애들이 있고요. 의미 차이가 있는 애들이 있고요. 다시 의미 차이가 있는 애들이 있고요. 밑에서 쓸게요. 의미 차이가 있고요. 의미 차이가 없고요.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to를 갖건 ing를 갖건 문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하나 의미상에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런 애들이 바로 어떤 거? 좋아하다 시작하다. 좋아하다 시작하다. 어떤 거? love, like, start, begin. 이런 아이들이죠. 좋아하다 시작하다요. 근데 좋아서 시작했으니까 멈춰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되죠. 그래서 continue. 여기를 봅시다. 됐죠? 이런 애들은 to를 갖건 ing를 갖건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의미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됐죠? 이렇게. 시험에 나올까요? 낼 리가 없겠죠? 이 시험을 낼 리가 없죠. 당연히. 뭐로 내겠어요? 문법도 괜찮고 의미도 괜찮은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그럼 뭐가 나옵니까? 바로 얘가 나오죠. 이 부분은 별표를 좀 쳐놓으시고요. 중요합니다. 자, 일단 해볼게요. 자, 의미 차이가 생긴다고 했는데 to를 가질 때랑 ing를 가질 때랑 의미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죠. 의미 차이가. 그러면 그런 동사들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remember가 있죠. remember 그리고 하나 더 forget. remember 그리고 forget이라고 한 단어. remember와 forget이라는 단어는요. to를 가질 때랑 ing를 가질 때랑 의미가 상당히 다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한다면 자, remember랑 forget이라는 단어는요. remember랑 forget이라는 단어는 아까 투부정사가 이런 뜻이라고 했죠. 아하,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갖게 되면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해야 할 일. 앞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거나 앞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잊거나. 됐어요? 이런 의미고요. 그러면 얘는 과거 지향적인 느낌이 나겠죠. 그렇죠? 얘는 미래, 얘는 과거.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됐죠? 오케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한 가지가 더 있죠. 어떤 거? 바로 regre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regret이요. 됐죠? 그러니까 regret이라는 단어도요. to를 쓰게 되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유감스러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게 돼서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거죠.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유감스러워 이런 거잖아요. 오케이? 아직 안 한 거죠. 근데 ing는 과거잖아요. 이미 저지른 거죠. 저지른 것에 대해서 뭐예요? 후회를 하다. 그래서 후회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어떤 행동을 한 것을 후회하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사실은 한 가지 더 있거든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어떤 거? try라는 단어가 있어요. try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생각해봐. try 다음에 to를 쓰면 얘는 노력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try 다음에 ing를 쓰면 얘는 시도해보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의미상으로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remember나 forget은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잘 생각해봐. remember 뒤에 to를 쓰면 해야 할 거잖아. 그냥 아직 안 한 거야. 아직 안 한 거고요. ing 쓰면 이미 한 거야. 그 행동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행동을 했냐, 아직 안 했냐 이 차이로 구별이 된다고요. 근데 try 같은 경우는요. 둘 다 한 거예요. 둘 다 했어요. 땀 흘려서 했냐, 그냥 한번 해봤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명백하게 선을 긋기가 어려워지더라라는 거죠.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사실은 얘네들보다는 얘네가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오케이? 특히나 이제 고등부 올라가서 EBS 교재라든지 이런 교재들을 보면 의미나 이런 부분에 논리적으로 굉장히 명확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명확하려면 뭐 이런 건 잘 나오지 않고요. 사실은 이런 애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등 과정까지는 이런 애들도 좀 나와주기 때문에 색깔은 일부러 이렇게 구분을 좀 했어요. 자, 정리 봅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동사 뒤에 목적어, 즉 다시 말해서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를 채우고 들어간다는 거죠. 각각의 동사들의 종류는 카테고리가 4개예요. to만, ing만 둘 다 의미 차이 없고 있고. 이건데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의미 차이가 있는 녀석. 그리고 의미 차이가 없는 녀석 안 나와요. 어떤 거?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녀석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타동사 뒤에 나온 녀석이에요. 됐죠? 다음으로 넘어가죠. 뒤에 가 봅시다.
지금 이거 카메라 좀 봅시다. 타동사 뒤에 나오는 거 말고요. 두 번째로는 어디? 전치사. 전치사 뒤에 나오는 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전치사에 대해서. 자, 봅시다. 그럼 똑같이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여기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 나와야 되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오케이? 근데 명사가 나와야 될 자리에 동사가 나온 거지. 그럼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 되겠죠. 동사를 명사로. 그럼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이 방금도 말했지만 to 그리고 ing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아하,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투부정사를 갖는 전치사가 있고 동명사를 갖는 전치사가 있고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치사 뒤에는 to를 쓰지 않고 오로지 동명사만 갖게 되죠. 동명사만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치사 뒤에 to를 써버리면 투부정사를 만들 때 그 to 있잖아요. 이 to가 전치사거든요. 얘가 전치사예요. 전치사가 겹쳐버리죠.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또 전치사를 쓰고 동사 원형 쓰는 형태.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를 쓰지 않아요. 동명사만 씁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해봅시다. 그러면 뭐 이건 끝입니까? 전치사 뒤에 ing 쓴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누구냐면 이건 꼭 적어놓으세요. 누구? 바로 요 to라는 녀석이에요. 요 to라는 녀석이 중요해지는 거죠. to. 이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to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된다고요. 어떻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얘가 전치사 to가 될 수 있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치사 to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투부정사. 투부정사를 만들어주는 to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얘가 전치사 to다 라고 하면 이 뒤에는 뭘 써야 돼요? 전치사 to 뒤에는 명사를 쓰거나 아니면 ing, 동명사라는 형태만 쓰겠죠. 전치사 뒤니까. 헌데 투부정사다. 얘가 투부정사의 to다 라고 하면 뒤에 뭘 써야 돼요? 자연스럽게 동사의 원형을 쓰겠죠. 이렇게. 그럼 관건은 이거죠. 핵심이 되는 관건은 여기서의 to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 to인지 투부정사 to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면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얘가 만약에 전치사다라고 하면 얘는 어디에 라는 의미를 갖죠. 즉 다시 말해서 얘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케이? 그런데 투부정사의 to라고 하는 것은 얘는 따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I want to go home 이런 문장을 썼을 때 그때 to는 의미가 있나요? 그럴 때 to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잖아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거랑 관련되는 문제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가 실제로 이거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냥 유스터 그리고 비유스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문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다음번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딱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1단계에서 비동사가 없냐, 비동사가 있냐로 구분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비동사가 없어요. 비동사가 없으면 그냥 유스터죠. 그냥 유스터예요. 그냥 유스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뭐라 그래요? 이런 애들은 조동사라고 해요. 우리 조동사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이런 건 조동사라고 하는데 조동사 뒤에는 뭘 써야 돼? 동사의 원형을 쓰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씁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비동사가 있어요. 비동사가 있으면 2단계.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여기는 주어를 보는 거죠. 비동사가 있는 경우에 주어를 보세요. 그 주어가 첫 번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주어가 사물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주어가 사람이다라고 하면 얘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어디 사람이니까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어디에 익숙하다. 어디에 익숙하다. 잠깐만,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순간에 이 to는 뭐다? 전치사다. 그럼 뒤에 뭘 써야 된다? ing 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실제로 문제는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됐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주어가 사물이다. 주어가 사물이 되면 얘는 어떤 뜻이 되냐면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사물이니까 be used, 사용되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사용되다. 얘는 의미가 사용되다 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to는 뭐겠어요? 이때 to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목적이 되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요? 투부정사라고요. 그럼 뒤에 뭘 써야 돼요? 당연히 동사의 원형이라는 형태를 쓰겠죠. 됐어요? 얘가 주어가 사람인지 사물이냐에 따라서. 근데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니까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가 투가 전치사가 될 때도 있고 투부정사가 될 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즉 다시 말해서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문제의 보기는 이거죠.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쓸 것인지 아니면 ing를 쓸 것인지.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라고요. 됐죠? 예문을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비슷한 거 전치사를 이용하는 거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She devoted. 얘리 devote가 뭔 뜻이에요? devote? 저는 devote 어떤 거? 자, devot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She devoted her whole life. to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to 한 다음에 여기다가 teaching English 이렇게 쓴다는 거죠. 우진, teach를 써야 돼요? teaching을 써야 돼요? to 뒤에다가 teaching을 써요? teach를 써요? teach.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녀는 영어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녀의 평생을 썼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리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많이 틀리죠. 오케이? 우리가 애시당초에 devote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devote라는 단어를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 devote라는 단어 이런 뜻이에요. 뭐뭇을 어디에 헌신하다. 이게 뜻이에요. 뭐뭇을 어디에 헌신하다예요. 어디에 헌신하다. 어디에 이기 때문에 이 to는 뭐가 돼요? 이게 전치사예요. 얘가 전치사가 되기 때문에 뒤엔 당연히 뭘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teaching 이런 형태가 정답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 devote에서 그 to가 전치사였는지 투부정사였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암기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그들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정해져 있다고요. 고정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잠시 후 교재에서도 잠깐 이야기할 건데 to랑 관련돼서는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건 잠시 후에 또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됐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뭐 얼추 목적어에 대한 이야기는 끝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가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보어죠. 보어. 동명사란 녀석이 보어 자리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재현, 보어는 어디 나와요? 보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보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 동사 뒤에. 불완전 동사 뒤가 보어 자리죠. 정우, 대표적인 불완전 동사가 누구예요? 대표적인 불완전 동사가 바로 비동사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동사라는 것 뒤에 불완전 동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보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 정우 다시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뭐예요? 이게 아직도 안 나오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 두 가지. 첫 번째 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형용사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 그리고 형용사 이 두 가지가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런데 잠깐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죠. 아까 맨 처음에 보니까 to랑 ing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to랑 ing는 형용사가 되기도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비동사 뒤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라는 것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구분해봐. 이런 이야기도 했었던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투가 나오면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는데 세준, 이때의 투가 명사로서 보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지 형용사로서 보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전혀 복습을 안 하네. 그래 수업만 이렇게 그냥 와서 구경한다고 느나? 그럼 안 늘어요, 세준아. 실제로 복습을 하셔야죠. 알겠니? 했던 거잖아. 지난 시간에 했어요. 지금 이렇게 까맣게 잊고 있어 기억도 못하면 어떡하나? 공부하셔야죠. 자, to. 그러니까 명사면 만약에 이게 명사가 된다라고 하면 앞에 거랑 같다라고 했었고요. 형용사가 된다면 앞에 거랑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나가면 to 말고 이렇게 ing. 요 ing도 마찬가지로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죠.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앞에 거랑 같다? 명사. 같지 않다? 형용사예요. 예문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는 거죠. She is reading books. 이런 문장이 하나 있고요. 이런 문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 her hobby. 그녀의 취미는 is reading books. 이렇게 썼다고요. 그녀는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의 취미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 아시겠죠? 이 앞에 she라는 부분과 reading books가 이거는 같아요, 달라요? 이 두 개 같지 않죠. 같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형용사가 되는 거니까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요? 현재 분사라고 불러줘요. 근데 뒤에 거 보니까 밑에 거 보니까 her hobby라는 것과 reading books 서로 같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명사가 돼요. 그럼 얘는 뭐다? 동명사예요. 그러니까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겠죠. 이렇게요. 됐죠? 오케이? 이게 보어요. 잠깐만. 이렇게 쭉쭉쭉 쓰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관건은 이 보어 부분에서 관건은 이거네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썼잖아요. 동사 원형의 ing. 이 동사 원형의 ing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얘가 명사로 사용되는 동사 원형의 ing가 하나 있고 명사로 사용되는 녀석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형용사로 사용되는 ing가 이렇게 따로 존재하더라. 이건 거죠. 얘가 명사로 사용됐니? 아니면 형용사로 사용됐니? 이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하는 방법은요. 이게 밑에 쪽에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명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자리에 들어간다? 얘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뜻이고요. 형용사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뭐한다? 명사를 수식하겠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민,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어떻게 두 가지야? 맞아요. 직접적으로 수식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수식할 수도 있죠. 간접적으로 수식한다는 건 누구 자리? 간접적으로 수식한다는 건 보호 자리. 얘가 보호 자리가 된다는 거죠. 얘가 보호 자리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보호라는 것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지금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고요. 보호 자리에 대한 얘기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더라. 한 가지만 더 할까요?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명사로 사용되는 ing를 동명사로 부르죠.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추가할게요. 얘는 목적이나 용도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목적과 용도.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능동 그리고 진행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목적과 용도 그리고 능동 진행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더라. 됐죠? 이런 게 보어예요. 맨 마지막에 들었던 요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들었던 거. 요거 예문 하나만 들어줄게요. 예문 하나만. 자, 이렇게 쓴다는 거죠. A smoking man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A smoking man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한쪽은 A smoking room 이렇게 있다는 거죠. A smoking man 그리고 A smoking room 이렇게 있죠. 자, 됐죠? 그럼 여기서 기본적인 그 위치가 똑같죠. 어떻게 똑같냐면 A smoking 명사, A smoking 명사 이렇게 덩어리가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여기서는 smoking man 이렇게 써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자.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능동과 진행. 됐죠? 근데 아래 거는 스모킹 룸이잖아요. 그냥 방이 담배를 핀다? 이건 안 돼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건 뭐냐? 담배를 피우기 위한 방 이렇게 되는 거죠. 흡연실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얘는 목적과 용도를 나타내게 되고요. 얘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 위에 게 현재 분사가 되는 것이고요. 아래 것이 동명사가 된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해봅시다. 정리할게요. 동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결국에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 그리고 보호 자리 나오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짝 한 거예요.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기타. 기타에 대한 이야기 해야겠죠. 오케이? 그거는 짧게 쉴게요.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볼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저기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리고 보호 자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 더 한다고 그랬죠. 4번, 4번. 네 번째로 기타. 동명사랑 관련돼서 기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근데 사실은 이제 동명사는요. 앞쪽에서 나왔던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 그리고 보호 자리에 나오는 이야기들보다도 사실 기타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조금 더 어려워요. 오히려. 이게 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뭐다? 의미상 주어죠. 요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나옵니까? 의미상 주어라는 것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생각해보면 동명사라는 것 자체가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동사의 성질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 행위자가 나온다. 정우야.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가짜 동사를 할지라도 그 왼쪽에 행위자가 나온다. 이 공식, 이 원칙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하나만 들어보면 이렇게 쓰는 거죠. Would you mind? Would you mind? 라고 한 다음에 뒤에 opening the door 이렇게 말하는 거죠.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이렇게 말했어요. 정우. 이 문장은 문을 열어주세요예요? 아니면 문을 열어도 될까요?예요. 문을 열어도 될까요? 오케이. 그러면 누가 문을 여는 거예요? 문 여는 게 누구예요?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은 이렇게 우리 원칙을 좀 지켜보죠. 원칙을 지켜보면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 동사가 있을 때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온다? 주어가 나온다. 이렇게 말했죠. 동사의 왼쪽에 주어가 나온다. 맞아요? 근데 동사의 왼쪽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가짜 동사라 할지라도 그 가짜 동사의 왼쪽에도 행위자가 나와야겠죠. 맞아요? 근데 지금 행위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죠? 왜 없을까요? 생략했죠. 왜 생략했어요? 똑같으니까. 맞아요? 정우 봐봐 그러면. 여기 누가 있는 거예요 원래? 아니죠. 미가 있으면 미를 썼겠죠.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생략한 거라고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방금 했던 그 얘기잖아. 생략했다고요. 왜? 똑같아서. 누구랑? 얘랑 똑같아서. 그럼 여기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긴 you가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럼 would you mind 한 다음에 원래는 you가 있는 건데 안 쓴 거죠. 정우 다시 질문. 이건 문을 열어주세요예요? 문을 열어도 될까요?예요. 문을 누가 열어요? you가 여는 거죠. 문 열어주세요. 이 뜻이라고요. 문을 열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문 여는 거 당신이 싫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됐죠? 그럼 문 열어주세요.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의 you는 생략을 해도 되죠? 똑같으니까요. 했던 말 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우진아. 우진 된다. 맞죠? 맞죠? 갑자기 이름 헷갈리죠? 우진 맞잖아. 야, 씨, 아닌 척을 해 죽으려고. 깜짝 놀랐잖아. 우진아 봐봐. 여기서 질문. 문을 내가 열 거야. 내가 문을 열 건데 당신이 싫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여는 게 나예요. 그럼 여기다가 써야겠죠. 질문해 볼게요.
I라고 쓰는 건 돼요, 안 돼요? 준우, 안 되죠.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응? 아니. 질문 다시. 왜 I는 안 되냐고요? I를 쓰는 거 왜 안 돼요? 봐봐. 우리가 우진이도 그렇고 준우도 그렇고 답이 이거니까 맞춰서 설명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오케이?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게 답이니까 이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설명이죠.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나서 이게 안 되니까 이거다라고 해야 돼요. 오케이? 이래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습관이 많이 들어있냐면 잘 몰라. 뒤에 보고 답이 이거네, 답이 이거야. 아 그래서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럼 안 늘어요. 늘지 않아요. 그러면 실력이. 오케이? 다시 질문할게요. I가 왜 안 돼요? I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원리 원칙을 생각해야 되죠. 저 맨 앞에 있는 원칙이 뭐예요? 한 문장 속에 주어 동사 반드시 나오되 몇 번씩? 한 번씩만. I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접속사가 없잖아요. 주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주어를 또 쓰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야 늘어요. 알겠죠? 내가 설명해 주는 거 말고 혼자서 생각해 보기에도 접속사가 없는데 왜 주어가 두 개야? 안 돼. 이렇게 생각해야 내 실력이 느는 거라고요. 알겠죠? 오케이? 접속사가 없다. 그래서 안 된다. 됐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럼 어쩌라고요? 어떤 걸 쓸까요? 고민해 보죠. 봐봐. I, my, me, mine, myself. 이 중에서 지민, 이 5개 중에서 굉장히 다른 놈 하나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my만 달라요. my가 다른 녀석이에요. 잘 보세요. I love you. 주어 자리에 혼자 쓰일 수 있죠. You love me. 목적어 자리에 혼자 쓰일 수 있죠. This is mine. 이거 내 거야. 보호 자리에 혼자 쓰일 수 있죠. I love myself. 난 나 자신이 좋아요. 목적어 자리에 혼자 쓰일 수 있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혼자 사용될 수 있다고요. 절대로 my는 혼자 사용되지 않죠. my는 항상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This is my. 뭐야? 명사가 항상 나온다고요. my는 소유격은 항상 뒤에 명사와 결합을 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죠. 그러니까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뭘 쓰게 돼 있어요? 소유격을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멍 그만 때리고 아니 수업 시간 전체의 3분의 1을 멍 때리고 있거나 졸면 어떡해? 자, 의미상 주어는요. 의미상 주어.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요. 뭘 쓴다? 소유격.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을 쓴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격을 쓴다. 됐죠? 이게 의미상 주어에 대한 얘기예요. 됐죠? 다른 얘기 하나 해볼까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이야기 할 수 있냐면 두 번째로는 부정형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negation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준동사에 적용된 4가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더라 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의미상 주어, 시제, 태, 부정이었었죠. 재현, 준동사에 대한 부정 어떻게 한다? 예리 어떻게 한다? 그렇지. 어디에다가? 중요한 건 이거죠. 앞에다가 not을 쓴다. 앞에다가 not을 쓴다. 이건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문장을 써보면 이런 거죠. I am ashamed. 나 창피해요. of 뭐가 창피하냐면 not receiving the prize. 내가 그 상을 받지 못한 것. 그 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창피해요. 이거죠. 이해되세요? 여기 지금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왔잖아. 전치사 뒤니까 뭘 썼어요? receiving the prize 라는 형태를 썼고요. 그에 따라서 not을 앞에다 써준 거죠. not receiving 이라는 형태를 써주게 된다고요. 됐죠? 이렇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면 그럼 우리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세 번째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지금 기타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이 기타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준동사의 특징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가 돼요? 시제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뭐 할 수 있을까요? 태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됐어요? 이렇게. 자, 그 이야기는 자리가 좁으니까 저쪽으로 옮겨갑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 먼저. 지난 시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건 다음 시간에도 나올 이야기인데 원래 우리가 영어 쓸 때 주어랑 동사를 쓰고 주어 동사를 쓰고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다 라고 하면 접속사를 쓰고 다시 한번 주어 동사를 쓰고 이게 우리가 많이 원래 썼던 문장들이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야 주어 동사 쓰고 접속 쓰고 주어 동사 쓰니까 너무 길더라. 별론데? 게다가 여기 나오는 주어와 여기 나오는 주어가 똑같으니까 쓰지 말자. 그럼 주어가 사라지는 순간 뭐가 필요 없다? 접속사가 필요 없다? 그럼 이 동사를 접속사 뒤에 있던 진짜 동사, 시제를 가지고 있던 진짜 동사를 뭘로 바꾸자? 얘를 가짜 동사, 즉 준동사로 바꾸자. 인 거죠. 우린 위에 나왔던 접속사 주어 동사를 절이라고 부르고요. 주어 동사가 없는 형태를 구라고 부르죠. 즉 다시 말해서 구를 절로, 절을 구로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더라. 인 거죠. 이걸 가지고 이 성질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어떤 거냐면 자, 예문 He is proud that 그는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는 자랑스러워해요. 뭘 자랑스러워하냐면 He received the prize. 아까 저 문장이랑 반대네요. 이번에는 상을 받은 것이 자랑스럽대요. 그렇죠? receives라고 써야겠네요. he니까 receives the prize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렇죠? 얘를 바꿔볼게요. 얘를 문장을 살짝 바꿔보면 앞에는 그대로 씁니다. He is proud. 그는 자랑스럽습니다. 뭐가 자랑스럽냐? 어떤 것이 자랑스럽냐?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that을 썼죠? that 다음에 주어 동사를 썼잖아. 근데 이번에는 that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that이 아니라 뭘 쓰고 싶다? 얘를 지우고 of라는 형태를 쓰는 거죠. 그럼 왜 하필 of를 썼습니까? 왜 that을 지우고 of를 씁니까?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접속사고요. of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접속사를 전치사로 바꿔준 거죠. 이렇게. 됐죠? 접속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뭐가 사라져야 된다? 주어가 사라지겠죠. 똑같아요. 마침 지웁시다. 그럼 여기서는 더 이상 시제를 가진 동사, 갖지 않은 동사, 더 이상 시제를 갖지 않은 동사. 시제를 갖지 않았으니까 뭘 써야 돼요? 여기다가 receiving the prize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됐죠? 간단한 이야기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한 문장 더 써볼게요. 한 문장 더. He is proud. 그가 지금 자랑스러워요. 지금 현재. 뭐가 자랑스럽냐면 he received the prize.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생각해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해줄까요? Received the prize last year. 이렇게까지 써볼게요. last year까지. 그가 작년에 상을 받았어요. 작년에 상 받은 게 좋아요. 작년에 상 받은 거. 얘를 바꿔보자고요. 자, 대충 감이 오시죠? 벌써. 자, 얘를 써보니까 어떻게 된다? He is proud of. 대시 of로 바뀌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he라는 형태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우세요.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여기가 현재고요. 여기가 현재잖아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됐던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다? 현재다. 여기 현재인데 여기가 뭐다? 과거다. 잠시만.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죠.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옛날 이야기할 때 뭘 쓴다? 무조건 have pp를 쓰죠. have pp를 쓰면 옛날 이야기가 되더라. 이렇게 썼죠. 그럼 뭘 쓰면 돼요? 여기다가 having
having received the prize last year. 이렇게 써주면 되더라. 즉 다시 말해서 어떤 형태? having received. 됐죠? 우린 이런 거 뭐라고 부르더라? 이런 것을 완료 동명사라고 부르더라. 그럼 여기서 receiving은 뭐라고 부르더라? 얘는 단순 동명사라고 부르더라. 이게 보다 동명사의 시제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얘도 하나 볼게요. She is ashamed. 그녀는 창피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피하대요. of ashamed of his being punished by them. 자, 바꿔보세요. 문장을 써보세요. 자,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요?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냐면 of his being punished by them. 이건 구다 절이다. 이건 구다. 주어 동사가 없잖아요. 이건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절의 형태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걸 절로 바꿔라. 자, 직접 써보세요. 받아쓰기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직접 써보셔야 돼요. 재현, 불러볼까요? She is ashamed. 그런 다음에 that 이런 접사를 쓰고요. 그런 다음에요. he라고 써야겠죠?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의미상주어. 의미상주어가 남았죠. 의미상주어 못 쓴다 그래서 소유격 쓴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의미상주어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주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재현, 그 다음에 being이라 썼으니까 is punished by them 이라고 쓰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이걸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뭐라고 한다? is punished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수동 동명사. 동명사에 대해서 수동 형태를 쓴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이게 마지막입니다. She was ashamed of his not having been punished by them. 자, 이걸 바꿔보세요. 굉장히 복잡하죠. His not having been punished. 네 가지의 요소를 다 집어넣은 거 아시겠어요? 의미상 주어와 부정과 시제와 태 전부 다 집어넣었죠. 마지막 힌트 was. 기준점이 과거. 됐어요? 자, 해보죠. 예리 불러봐. She was ashamed 한 다음에 일단 that 그리고 나서요 어떤 거? he 그런 다음이요. 그렇지. had not 뒤엔 그대로죠. had not been punished. 오케이. 잘했죠. 됐어요?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된다. 특히나 이 맨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맨 마지막 문장은 일부러 다 집어넣은 거죠. 수동도 집어넣고 완료도 집어넣고 의미상 주어도 집어넣고 not도 집어넣고. 오케이? 그러니까 해석을 하실 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의미상 주어니까 그가 이전에 혼나지 않았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동사의 모습을 보고 동사 또는 준동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생김새를 보고 얘는 뭐구나, 쟤는 뭐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주실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복잡하겠지만 잘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동명사는 이게 다예요. 여기까지. 동명사는 이게 전부입니다. 오케이? 추가적인 이야기가 조금 더 있는데 그건 책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명사는 생각보다 내용이 많지 않죠. 부정사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았었죠. 왜냐면 부정사, 지난 시간에 했던 부정사는 준동사랑 같이 연동이 돼 있어서 엮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에 이야기가 조금 많았었던 건데 동명사는 그에 비해서 조금 이게 명사에 국한되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됐죠?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어디 보시냐면 한 페이지 넘어서 48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48페이지 볼게요. 자 동명사란 이렇게 되어 있죠. 동명사란 자 밑줄 칠게요. 자 밑줄을 쳐봅시다.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 밑줄 쳐보세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 자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밑줄. 그 밑에다가 볼펜 들고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밑에다가 뭐라 써야 돼요? 동사 왼쪽에 행위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게 동사의 성격이죠.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그리시면 되죠. 어떤 거? 동사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뭐? 행위자. 그 앞에 행위자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 뒤에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동사의 성질이죠. 다시 한번 볼펜 들고 명사의 역할 밑에다 뭐라 써야 돼요? 명사의 역할 밑에다가 주어, 목적어, 보어. 주목보. 됐습니까? 자 밑에 내려갈게요. 자 읽어볼게요.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명사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동명사는 목적어, 보어를 취할 뿐만 아니라 부사구의 수식을 받으며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됐죠? 오케이? 이 이야기가 바로 위에 있던 것을 풀어 쓴 겁니다. 자 다음 갑시다. 그래서 괄호치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있잖아요. 각각의 주어,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보어에다가 밑줄을 쳐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어디? Speaking English while is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is. 결국에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단수 취급.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됐죠? 다음에 맨 밑에 중요 표시된 거 이런 거 있죠. 전치사 다음에 동사를 쓸 경우 동명사를 쓴다. 전치사 다음 밑줄, 동명사 밑줄. 한마디로 전치사 뒤에는 뭘 쓴다? 동명사 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 밑에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구별 밑줄 쳐놓고요. 별표.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걸 자주 물어보겠죠. 현재 분사랑 동명사랑 구분하는 거. 자 밑에 내려가 보니까 읽어볼게요. 동명사로 쓰이면 밑줄 칠게요. 동명사 밑줄, 목적이나 용도 밑줄, 다음에 현재 분사 밑줄, 상태 동작 밑줄. 됐죠? 다음에 거기 밑에 또 나오죠. 동명사에서 목적 밑줄.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로 번역하여 문맥이 통하면 동명사 있고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면 현재 분사다. 했던 말 또 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49페이지입니다. 자, 49페이지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밑줄.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밑에 부정사와 마찬가지로 동명사에도 의미상 주어가 있다. 자, 1번. 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밑줄.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어디에 밑줄 쳐야 돼요? 소유격 밑줄 쳐주세요. 소유격. 이렇게. 명사일 경우에는 목적을 쓸 수도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유격을 쓴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밑에 2번에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1번인 경우에는 생략한다. 아까 했던 얘기죠. 그냥 뭐 너무 편하고 너무 당연한 거니까 굳이 쓸 필요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한 거죠. 밑에 동명사와 부정사의 비교, 별표. 동명사와 부정사의 비교, 별표 쳐놓으시고요. 자, 동명사만을 목적을 취한 동사 밑줄. 그런 다음에 밑줄 칠게요. enjoy, finish, mind, give up, deny. 밑으로 갈게요. 부정사만을 목적을 취한 동사 밑줄 칠게요. want, hope, decide, plan, promise, choose. 자, 동명사와 부정사 둘 다 목적을 취할 수 있는데 괄호치고요. 볼펜 들고 괄호치고 의미 차이 X. 의미 차이가 안 나죠, 얘네들은. 의미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있어요? love, like, hate, begin, continue.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넘어가세요. 어디에 밑줄 쳐야 돼? 4번. 별표. 시험 문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 녀석이죠. 동명사와 부정사 두 개 다 목적을 취하는데 밑줄 의미 차이가 있는 동사.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되는데 의미 차이가 생기는 애들입니다. 자, 어떤 애들? try, remember, forget. try, remember, forget. 실제로 중요한 건입니다. 그리고 밑에 봅시다. 밑에 보세요. I remember saying에 동그라미 치시고 I remember saying so. saying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 과거에 한 일 밑줄. 과거에 한 일. 자, 밑에 들어가서 remember to say so. to say so 밑줄. 한 줄 밑에 미래에 할 일 밑줄. 됐습니까? 이런 이야기라고요. 한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동명사의 시제 별표. 동명사의 시제. 됐죠?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했던 이야기니까 다음 어디 보냐면 4번, 5번 묶으세요. 4번, 5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묶으세요. being asked 밑줄. being asked. 5번에 having been done 밑줄. having been done 밑줄. 이런 거죠. 사실 여기서 having been done이 마지막에 절로 바뀌면 had been done으로 바뀌어요. 이거랑 비슷한 거죠. 오케이? having been done, had been done 이런 똑같은 거죠. 오케이? 같은 논리인 겁니다. 자, 5번 전치사 to 별표. 전치사 to. 전치사 to. 이거 중요합니다. 전치사 to. 오케이? 자, 근데 be opposed to, object to.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뭇을 반대하다라고 써 있잖아요. 아니에요. 뭐뭇을 지우시고요. 어떻게 쓰냐면 어디에 반대하다라고 외우세요. 어디에 반대하다. 어디에. 이 to는 뭐예요? 전치사라고요. 뒤에 뭐 써야 돼요? 동명사 쓴다고요. 자, 밑에 비유서. 이거 아까 했던 거죠? 비유서. 이런 못 봤던 오타가 있네요. be use가 아니라 be used to입니다. D 빠졌어요. usually D 써야 되는데 이런 맙소사. D가 하나 빠져 있죠. 오케이? 비유스터. 주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주어가 사람이면 어디에 익숙해지다라는 뜻이라고요. 자, 밑에 look forward to. 근데 이거 학교에서 배운 적 있죠. look forward to.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뭐뭐를 학수고대하다 이렇게 배웠죠. 학수고대가 뭔지는 알아요? 학수고대가 뭐예요? 학의 대가리가 될 만큼 목 빼고 기다린다가 학수고대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난 너를 만나기를 학수고대에 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실생활에서. 우린 그런 말 쓰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대로 외우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look forward to는요. 어디에 대한 기대를 하다. 어디에 대해 기대하다 이런 거예요. 어디에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look forward to에서 그 to는 뭐가 돼요? 전치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외우셔야지 기억이 나죠. 알겠죠? 바꿔주시고. 자,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8개 써놨잖아요. 실제로 동명사의 관용 표현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스탬프 퀴즈를 보겠죠.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제시험도 보겠죠. 자, 해봅시다. 첫 번째, there is no ing죠. there is no ing. 무엇을 할 수 없다. 무엇은 불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고등부 책에 보면 EBS 교재들 같은 거 보면은 there is no ing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거랑 동의어도 나와요. 밑에 it is impossible to. it is impossible to. 이것도 나옵니다. 같이 밑줄 쳐놓고 외우셔야 돼요. there is no ing 밑줄 쳐놓으시고요. it is impossible to. 도 마찬가지로 밑줄 치셔야 돼요. 오케이? 2번의 별표. 2번이 자주 나와요. feel like ing가 자주 나와요. 시험에. 왜 자주 나오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feel like ing가 하필이면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feel like 한 다음에 ing 쓰잖아요. 생각해보면 머리를 조금만 굴려보세요. feel like라 썼을 때 누가 동사예요? feel이 동사겠죠. 얘는 동사예요? 아니에요? 동사 아니죠. 동사 아니면 얘는 뭐겠어요? 전치사밖에 안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ing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ing가 나온다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 시험에서 점차적으로 무조건 암기해서 답 써라. 이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생각해봐, 고민해봐 이런 형태가 훨씬 더 많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수능에서도 그렇고요. 자,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줄 쳐놓고요. 어디에다가 밑줄 쳐야 되냐면 feel inclined to 이 부분에다가도 밑줄을 쳐야 돼요. 이 부분에다가도. 오케이? 같이 알아주세요. 뜻은 같습니다. 자, it is no use ing. 읽을 때 use 아니고요. use라고 했습니다. 명사라서. it is no use ing. 소용이 없다. no use니까 소용이 없다. 같은 말, it is of no use to. 자, 근데 이거랑 또 같은 말이 뭐냐면 맨 밑에 it is useless to. 이것도 자주 쓰여요. useless to. useless. L-E-S-S가 붙으면 없다라는 거잖아요. useless. 쓸모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4번. keep 목동하는 것을 막는다 이 뜻이죠. 막는다. 잠깐만. 그럼 여기서의 keep 있죠. 이 keep이란 단어는 막는다니까 뭐로 바꿨으면 돼요? 막는다, stop, 멈춘다 이런 거죠. 예방한다, 뭐 써야 돼? prevent를 써야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꿔낼 수가 있더라. 됐죠? 이런 애들. keep, stop, prevent,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이 행동하는 것을 막는다. 이 뜻입니다. 자, 다음에 be worth ing. 와, 이거 자주 쓰이죠. be worth ing, be worth while. 다음에 be worthy of ing.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go ing 있죠? go ing. go ing. 뭐뭐 하러 가다. there is no ing. 이거 또 나왔네. 왜 두 번씩이나 썼어? 뭐만 것은 불가능하다 이 뜻이고요. 8번 on ing. 뭐뭐 하자마자. on ing는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예요. 자, 옆에다가 거기 근데 when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on ing는 on ing라는 표현은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인데요. in ing도 있어요. in ing가 when이란 뜻이에요. 뭐뭐 할 때 이런 뜻이 돼요. 됐죠?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보세요. 여기까지가 동명사예요. 이게 동명사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됐죠? 결국 동명사는 보니까 뭐야 결국은 다 외워야 돼. 관용 표현도 외워야 되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도 외워야 되고 전치사 투 표현도 외워야 되고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아. 맞아요. 동명사는 외울 게 많아요. 오케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근데 외워두시면 차곡차곡 외워두시면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연습 문제를 같이 조금만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렇게 할게요. 1번 문제 보세요. 자, 불러들이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이렇게 합시다. without, forget, means, is, 5번 without, 6번 is, 그리고 his 합의에 밑줄 치세요. 됐죠? 다음에 7번 about, 8번 after, 9번 it 동그라미 치세요. it. 다음에 10번은 6번이랑 연결하세요. 6번이랑 10번이랑 연결하세요. 다음 11번 for 동그라미. 다음에 12번 for 동그라미. 됐습니까? 답 적어볼까요? without에 뭐 나와야 돼요? without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니까 뭘 써야 돼요? knocking, ing 써야 됩니다. 다음에 2번이 참 재밌죠. 2번은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your homework before blank to bed. 잠자러 가기 전에 going to bed겠죠. before going to bed. going, 뒤에는 going 쓰시고요. 잠깐만, 잠자러 가기 전에 네가 숙제를 해야 되는 걸 잊지 마. 숙제한 걸 잊지 마. 내가 숙제를 했구나 하고 잘하는 거예요. 숙제해야 되는구나 하고 잘하는 거예요. 숙제해야 되는구나 이거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숙제 꼭 맞춰야 된다 이거죠. 그럼 뭐 써야 돼요? 해야 할 거니까 to finish. 앞쪽은 to finish, 뒤쪽은 going. 자, 3번 means 뒤에 stopping, ing. 다음에 4번 is의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is죠. 아까 했던 건데 is는 뭡니까? 동사죠. is라는 동사죠. 동사의 왼쪽이 누구 자리예요? 주어 자리죠. 주어 자리에 뭐 나옵니까? 명사. 명사 자리에 지금 뭐 나왔습니까? 동사 나왔죠. 동사를 뭐로? 명사로 바꿔라.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죠. 그래서 여기도 정답이 두 개예요. to eat라고 써도 되고요. eating이라고 써도 됩니다. 괜찮죠? 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디라고요? is라고요. is. 단수 취급했다고요. 이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하다고요. 다음 갑시다. without이니까 뭘 써야 돼요? speaking. 6번이랑 10번이랑 같이 봅시다. 비동사 뒤에 나왔죠. 비동사 뒤에 나왔는데 앞에 있는 his hobby, my job과 동격이 되는 거죠. 같은 거죠. 그러니 뭘 써야 돼요? climbing, teaching 이렇게 써야겠죠. 다음 갑시다. 7번 about이란 전치사 뒤입니다. going. 8번 after 뒤입니다. having. 9번은요. it. 동그라미 쳐놨죠. 이렇게 합시다. 의미 X. 의미가 없죠. 그럼 얘는 뭐예요? 가짜죠. 그럼 진짜 써야겠죠. 그래서 to go를 써도 되고 going을 써도 됩니다. 어차피 진주어 가주어니까. 동명사도 진주어 가주어로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쓸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11번 for 전치사 뒤니까 helping. 12번 for 전치사 뒤니까 neglecting. 간단하죠.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이거 2번은요. 여기 있죠. 여기요. 요거를 푸시는 겁니다. 이거랑 이거. 두 가지로 푸시면 되는 거죠. 해봅시다. A walking girl. 그 여자아이가 걷고 있죠. 능동 관계입니다. 뭐가 돼요? 현재 분사. 워킹 스틱은 뭐예요? 막대기가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막대기가 걸어다니지 않죠. 걷기 위한 막대기. 용도를 나타내죠.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A는 뭐가 돼? 걷고 있는 여자아이가 되고요. 두 번째는 지팡이가 되는 거죠. 걷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막대기가 되는 거니까요. 다음에 자 2번 갑시다. Look at that sleeping dog. Look at that sleeping car. 똑같은 문제인 거 아시겠어요? 잠을 자고 있는 저 강아지를 보세요.
look at that sleeping car. 저기 잠을 자고 있는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아요. 잠을 자기 위한 차. 오케이? 우리는 보통 캠핑카라고 하죠. 생각해보면 자동차가 캠프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캠프를 하기 위한 자동차.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음에 3번 갑시다. 여기서는요. Did you hear of her coming home? 이렇게 썼고요. All of us are waiting for the coming swimming season. 이렇게 썼는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잘 보세요. 요거 알아두시면 덩어리 짓기가 좀 쉬워지는데 해봅시다. 이 명사가 있죠. 영어에 보면 명사가 있습니다. 이 명사의 특징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명사의 특징이 뭐냐면 명사의 특징은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세요. 문이 열려 있다. 그 열려 있는 명사의 문을 닫아야 되죠. 열려 있는 명사의 문을 닫아주는 거죠. 누가요? 관사요. 또 하나가 관사와 소유격. 관사와 소유격이 명사의 문을 닫아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대학교 전공할 때 하세요. 그거는. 오케이? 그냥 문을 닫아준다. 그럼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자, 이 얘기 왜 했을까요? 문장 보니까 더 스위밍, 더 커밍 스위밍 시즌 이렇게 나왔죠. 맞습니까? 얘기 보세요. 다시. 그러면 관사랑 명사 사이에 어떤 단어가 들어간다면 얘는 관사나 소유격에 대한 설명을 할까요?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할까요? 당연히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당연히 형용사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더 coming swimming season이라고 쓰면 여기 coming은 뭐예요? 현재 분사라고요. 형용사가 된다는 거죠. 다가오고 있는 수영 시즌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 건 뭐가 돼요? coming home.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것. 잠깐만.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것. 집이 아니라 여기군요. 그녀가 집 맞죠? 그녀가 집으로 온다라는 것. 이렇게 하겠죠. 왜 그녀가라고 해석했는지 아시겠죠? 오브에 동그라미 치세요. 전치사 뒤죠. 이 coming은 뭐예요? 동명사죠. 그 앞에 있는 her는 뭐예요? 의미상 주어라고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그녀가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다음 갈게요. 4번입니다. 4번 별표. 그리고 나서 여기 설명 들으세요. 아까 내가 분명히 스탑은 좀 이따 이야기해 줄게 라고 했죠. 아까 스탑이 여기 들어가잖아. 좀 이따 설명해 줄게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요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왜냐하면 요 얘기를 왜 따로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면 야 스탑 뒤에는 to도 나오고 ing도 나온단다 이렇게 많이 배웠다고요. 오케이?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보세요. stop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예문을 좀 들어볼게요. He stopped to fight 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he stopped fighting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두 개가 어떻게 달라요? 아래 거는 싸움을 멈췄다죠. 싸움하는 것을이에요. 얘는 뭐예요? 목적을 하고요. 목적으로 취하는 건 동명사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는요. 여기서 싸움 무슨 뜻이에요? 걸음을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가 싸움을 하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럼 봐봐. 뭐뭐 하기 위하여. 얘는 뭐가 돼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이 되잖아요. 얘가 목적어예요? 부사용법이라고요. 아니잖아. 됐죠? 그럼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stop이란 단어는 자동사고요. 자동사도 있고요. 타동사도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목적으로 취하는 것은 얘다. 이렇게 봐야겠죠. 오케이? 그래야지 의미가 더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문장 봅시다. Everybody stopped to listen to the radio. 모든 사람들이 라디오를 듣기 위하여 잠깐 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밑에 Everybody stopped listening to the radio. 모든 사람들이 라디오 듣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목적어가 되는 것은 동명사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에 5번 갑시다. I like to smoke and drink here. I like smoking and drinking. 자, 보세요. 나는요. 담배 피우고 여기에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여기서 없군요. 나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썼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있거든요. 해석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A는요.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 피기를 좋아한다. 고요. B는요. 담배를 피고 술 마신다라는 것을 좋아한다. 예요. 동명사를 쓰면 조금 더 일반화된 이야기가 되죠. 담배 핀다라는 것, 그리고 술을 마신다라는 것, 그것을 좋아한다. 그런 행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A는 내가 여기서 술을 마시고 담배 필 건데 그게 참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근데 이 차이를 물론 차이가 있죠. 약간의 이런 차이를
중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볼까요? 그럴 리 없어요. 오케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뭐야 별 차이도 없구만. 맞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오케이? 그냥 동명사는 조금 더 일반화된 이야기고 투부정사는 조금 더 개별적인 이야기구나. 이런 좀 느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6번, 7번 똑같습니다. stop 다음에 ing, start 다음에 to. 됐죠?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